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11월 14일 영상입니다. 지금은 11월 13일 밤 11시입니다. 미리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 답변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바람 휘날린다님 인터넷 검색 중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은 민사합의는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형사합의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형사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초범인 경우에 전치 8주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6주만 나와도 사실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치 12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우거든요. 이거는 합의를 안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님께서. 그래서 일단은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다 피해자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개인합의금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일단은 민사합의는 아시다시피 대물이 100만원, 그 다음 개인이 300만원을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에서 민사합의는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서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보셔야 되는데 형사합의는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당 100에서 70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전치 12주면은 적어도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은 형사합의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가해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봄바람이 날린다 님이 당사자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합의를 가급적 보셔야 나중에 처벌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민사보험은 면책금 주시고 보험사에, 그 다음에 형사상 합의는 주당 100 정도에서 70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일단은 만나셔서 도의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을 좀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비용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연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동승자입니다. 피해자네요. 아까 방금 거 가해자였고 다르죠 입장이. 형사합의 관련해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사고는 19년 6월 22일 좀 오래됐네요. 남자친구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신호대기 중에 뒷차가 음주운전으로 이제 박았네요, 차를. 저희는 입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분은 음주는 아니었던 거죠. 저는 전치 2주, 남자친구는 전치 3주가 나왔는데 통원 치료를 받고요. 2주 입원 뒤에. 저는 최근 보험사와 합의를 받지만 남자친구는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나왔고 아유 큰일이네요. 현재 하는 업무에 허리 통증으로 인해 지장이 많아 아직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오늘 상대 국선 변호사라는 분이 형사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오더군요. 전에도 입원 중에 상대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합의 원치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도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합의금을 어느 정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에는 정보가 안 담겨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민사합의는 일단 병원 치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합의는 하지 마시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치료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보험사와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보험사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민사합의는 일단은 가해자가 보험사에 위임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가해자가. 그래서 민사합의는 진행 중이신 것 같고 가해자가 국선 변호사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보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선 변호사가 있으면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변호사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합의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변호사가 없으니까 피해자는 직접 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대략적으로 70에서 100 정도가 일반 형사합의금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규칙은 아니에요. 제가 아마 15일이죠. 15일에 이 글들을 다시 한번 좀 리바이벌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형사합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같이 좀 자리를 마련할 거거든요. 금요일 날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70에서 100 정도의 합의금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나 정해진 형사합의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정도 케이스면은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여자친구분 따로, 남자친구분 따로 해서 300에서 200 정도를 보면 좋겠는데, 자, 지금 보세요.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어요, 가해자분께서. 그러면 내가 사선을 선임할 여력이 안 됐다는 것을 좀 방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가해자는 그냥 백기를 들 수도 있어요. 못한다는 거죠.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합의금을 만나서 국선 변호사님하고 만나서 한번 합의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자님, 음주 단속 걸려서 등기 700, 약식명령 같대요. 약식명령으로 등기 700만 원이 날라왔습니다. 재심 청구 나가는 건 정식 재판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 정식 재판 청구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약식계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거기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실 거면은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약식계 가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내실 때는 각종 내가 어려운 생활고에 대한 서류와 함께 정식재판 청구서를 같이 내셔야 되고 반성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알다시피 15일에는 저하고 손혜사정사님, 그 다음에 변호사님 모시고 같이 여러분들 올리는 질문에 대해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달만 할 게 아니라요. 다음 달에도 또 여니까 혹시라도 내가 좀 더 심층적으로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카페에 Q&A 카테고리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주시기보다는 3인 영상 카테고리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전문가 3명이 모여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오늘 면허구제 재결 날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4분 정도가 구제가 되셨어요. 여기 쭉 나가고 있을 텐데요. 구제를 축하드린다는 표현보다는 다시 그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지 저희 카페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모두 다 행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